안녕하세요. 안녕. 야무진 연쌤입니다. 제가 저번에 면직 관련 영상 올린 거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댓글로 궁금하신 것도 많은 것 같아서 답변도 해드리고, 제가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좀 도움이 될 법한 이야기들만 추려가지고 에피소드 형식으로 좀 영상을 찍어볼까 해서. 수사관은 몇 급인가요? 정확한 직책. 직급명은 급수에 따라서 9급은 검찰 서기부, 8급 검찰 서기, 7급 검찰 주사부, 6급 검찰 주사, 이렇게 정해져 있고, 6급에서 9급을 이제 통칭해서 외부 명칭으로는 검찰 수사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공무원증에도 검찰 수사관으로 기재가 되어서 나옵니다. 검찰 수사관은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전에 영상에 제가 그 전자책 크몽 사이트에 다른 분들이 쓴 거를 예시로 담으면서 임기제 공무원에 들어가가지고 임기제 공무원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검찰 수사관은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습니다. 응시할 수 있고, 9급, 8급, 7급 직급별로 이제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검찰 수사관이라고 하면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 검사 옆에 나오는 이제 계장님들이 보통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수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수사 업무를 검사실에 직접 올라가서 하는 거는 8급부터 가능한데, 대부분은 실상은 6급에서 7급 계장님들이 그렇게 검사실에서 수사 업무를 하고 있으시고, 8, 9급들은 사무국이라는 이제 뭐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공판과 뭐 이런 과들이 있는데, 거기에 속해서 수사 업무 지원을,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관은 강력범죄 말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해서만 검사를 보조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형사사건을 접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없으시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피해 사실이 있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혹은 고소장을 접수를 했다. 그럼 경찰은 그걸 조사해서 형사사건 기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검찰청 사건과에 기록을 송치를 하고 접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기록이 검사에게 배당이 되고, 검사랑 수사관이 기록을 검토, 조사해서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이제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과정을 가는 거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수사권 조정 전에는 이런 종결권이 검찰에게만 있었어요. 경찰은 수사 종결을 할 수가 없고, 수사를 해서 혐의가 뭐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의견만 작성을 해서 기록을 검찰에 넘겨야 되는,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했을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기종대로 송치 결정을 해서 검찰에 보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해서 사건을 끝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끝내면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는 아닌데 저 사람 형사적으로 처벌 꼭 해야 하는 사람인데 왜 혐의가 없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기록을 검찰에 넘기긴 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검토만 하게 돼 있어. 검토를 해서 혐의 없다고 판단된다 하면 기록 반환이라는 결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경찰에 기록을 보내고 그 사건 끝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재수사 요청이라는 결정을 해가지고 경찰에 이런 부분 조금 더 재수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언제까지 기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기록 반환으로 불송치 사건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그 전처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송치를 하게 되어 있고, 일반 형사 사건들은 수사권 조정 전처럼 검사실에 배정이 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랑 수사관이 한 번 더 기록을 검토하고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후에 뭐 일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아예 안 하나요? 기록을 아예 안 보나요?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그런 범위가 생긴 거고, 그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선거 뭐 이런 딱 정해진 영역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 수사관도 검사랑 같이 범죄 현장에 가나요? 이거 아마 비밀의 숲 재밌게 보신 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검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범죄 현장에 나가냐? 왜냐면 비밀의 숲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황시목 검사로 나오는 조승우 배우님이 같이 현장에 엄청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면서 막 직접 조사하고 그런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검사랑 검찰 수사관이 직접 범죄 현장에 그렇게 초동 현장부터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조사는 경찰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경찰분들이 사건을 기록으로 만들어서 오면 검사랑 수사관이 그 기록을 보면서 검토하고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피의자나 고소인이나 더 이제 추가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 뭐 직접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경찰에서 기록이 만들어져서 검찰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검찰에서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넘어온 상황에서 기록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미 현장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이제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집행과나 공판과에서 형이 판결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뭐 벌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은 그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선고가 났는데 확정이 됐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벌금을 안 내고 도망 다니시거나 아니면 그 숨어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도소에 가기 싫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제 미집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잡으러는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면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업무 보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업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검찰청 내부에서 다 업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9급 검찰 수사관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같은 업무는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2년까지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본인의 성향이나 맡은 업무의 난이도, 나랑 잘 맞고 안 맞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이제 인사 시기가 오면 다른 업무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직을 변경할 수 있고, 뭐 이게 원하면 다 옮길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내부에 이제 자리도 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잘 맞아야지 업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어디나 그렇겠지만 저는 좀 막내 때 이것저것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성향상 한 가지를 계속하는 걸 조금 질려하는 편이어서 기회가 되면 보직 이동을 해서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집행과에만 저는 경험이 없고, 사건과에서도 업무를 한 4가지 정도 맡아서 해봤던 것 같고, 3, 4가지, 그리고 뭐 대직하는 업무들까지 하면 꽤 많은 업무를 해봤고,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민원실에서 보는 업무들은 또 다 할 줄 알았었고, 그다음에 총무과 재무팀에도 있었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업무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저는 수습 근무할 때 검사실에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뭐 그 안에서 대단한 업무를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너무 첫 출근하는 그런 막 병아리 수사관이었어서 계장님들이 이제 시키시는 간단한 일들 보조하고 검사님이랑 계장님들이 조사하시는 거를 그 과정을 직접 보는 정도로 그래도 검사실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7급 승진해서 검사실에 참여계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없고 3급 업무들만 맡아서 그래서 좀 더 미련 없이 면직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업무를 하고 싶어서 검찰 수사관이 되었던 건데 검사실의 경험이 없었다면 한 번도 못 가보고 이런 미련 때문에 그만두는 게 좀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좋은 또 검사님이랑 계장님들을 만나가지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제가 퇴직 전에도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도 갔다 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결정을 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찰직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워낙 보수적이고 이제 정보도 많이 없어서 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이제 검찰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평소에 그냥 검찰에 대해서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이제 외부인이 되었지만 그냥 일개 공무원이잖아요. 검찰 수사관도 9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보는 시선이 되게 부정적이고 청렴하지 않고 막 부패 검찰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직 공무원 수사관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를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어느 조직이나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 조직의 전체 이미지가 결정이 되고 그러는 거지만 저도 이제 조직의 그런 안 좋은 점들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지만 제가 내부에서 이제 일을 해본 경험으로는 공무원 직렬들 중에서 가장 청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내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야근 시간 같은 것도 허투루 하는 경우는 없어요. 진짜 일을 하시는 분들만 야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서로 그런 감시하고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보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처럼 검찰 수사관들 다 막 부패했다 막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을 좋으신 선배님들 계장님들도 정말 많고 제가 그 조직에 좋지 않은 점들 때문에 나와서 저는 다른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싸잡아서 욕 먹지 않았으면 또 좋겠는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직 문화 자체가 경직되어 있고 보수적인 거지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의 뭐 악함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제 영상 보시고 검찰직 준비해서 면접 준비하는데 필압 기다리고 있는데 현타 오네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것 뿐이고 저는 그곳에서의 생활보다 밖에서의 생활이 좀 더 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린 결정이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쁜 분들이고 검찰 조직이 정말 쓰레기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해보시고 정말 잘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조직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내리문화라는 좋은 문화도 있기 때문에 윗분들이 아래 사람들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제 영상을 보고 뭐 편견이나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채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왕 꿈꾸셔서 들어가신 거니까, 또 수사 업무 해보고 싶으시니까 검찰 선택하셨을 텐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고 경험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언제나, 저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그 조직을 선택하지 않은 것 뿐이니까, 앞으로도 실제로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에피소드 형식으로 남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에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검찰직 관련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검찰 영상 말고도 운동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